윤석열의 정신 이상을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는 아니지만 이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 어마어마한 게 나왔었죠. 그야말로 핵폭탄 증언이에요. 특전사령관의 증언인데 저거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결정적 증거예요. 저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약간 순화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저 곽종근 사령관이 들었던 실제 워딩은 문 깨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군인들의 용어로 순화시킨 거예요.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읽어볼게요. 예. 그 워딩이 뒤에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와, 얘도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령관이 이걸 증언함으로써 윤석열은 완벽하게 사형죄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증언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통화가 이루어진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그래. 7겹, 8겹으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진짜 만약에 거기서 윤석열 지시대로 깨부수고 들어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럼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이 야 군인이 총 꺼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런 증언이 없다면 김용현이가 다 뒤집고 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특전사령관이 직접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이야기를 증언해 줬잖아요. 근데 저 증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미 자료가 다 있었던 거잖아요. 네. 3번까지 전화를 한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군인이다 보니까 진짜 많이 망설였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 의원들이 반복해서 질문했는데 정회를 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서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큰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일부 약간 미치광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윤석열 실드 치신 사람이 없어요. 네. 실제로 왜 군인들 국방이 나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자빠졌는데 얼마나 무능한지 왜 옛날에 도벌 선생이 그랬잖아요. 똥별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 그렇게 그거 하지도 않아. 얘들이 무능해가지고 씨발 이거 내가 진압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고 내일 모레는 박선원 의원 나오실 건데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산탄총을 갖고 와 국회에. 그 뭐냐면 문 깨부실 때 쓰는 거예요. 그 총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어떤 문도 그걸로 깨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국회의원들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지금 그런 거고 지금 재밌는 게 그 검찰 특수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김용현과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인영이도 지금 잘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가장 극악한 놈들 그러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3대 수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나머지는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윤석열의 명령을 안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 명령을 안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산 건데. 근데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탄핵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살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707 특임단 대원이 밝힌 그날의 진실. 계엄령이 실패한 이유는 항명. 그러니까 저 임무 단장이 김현태 그 707 단장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작전을 수행했던 대원이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하고 어긋나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곽종근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보호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지켜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의한 이 선언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계산된 증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던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행동하고 이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곽동근 사령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그럼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이재명 대표도 당신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맥락은요. 막 뭔가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계급부터 시작해서 진짜 죄가 많은 놈 국무위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네. 군인 중에 누가 있느냐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왜 무능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 와서 허둥지둥한 건 두 번째야. 비행구역 항공구역이 가능한 이런 계산이 없어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 가는 줄 알고 또는 뭐 북한군 쳐들어와서 가는 줄 알고 왔더니 국회에 내렸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능에다가 아까 말한 헤드라인처럼 항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고 네.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가면 윤석열의 무능까지도 포함되는데 의도는 사악한데 전체적으로 그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과정에서는 상당히 무능한 게 그대로 노출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복받았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10시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전에 사령부 쪽에서 그러니까 그 국방부 쪽에서 내려온 그 명령은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대기해라.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 날씨가 안 좋으면 보통 훈련 취소하는 게 통상적인 관리였대요. 그래서 9시에 이제 특수전 사령 그 대원들은 오늘 훈련 취소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시 조금 되기 직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훈련 대기 상태 지속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10시 반쯤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부터 그 무능과 그 모든 그 절차 지연들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 부동시 의혹이 있죠. 병역 면탈 의혹이 있어요. 국군이라는 행사 때 부대 열중시를 못 해가지고 그거 해준 놈이 현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별 4개까지 달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만약에 내가 왜 무능이라고 하냐면 일단은 이게 북한에 관련된 작전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기는 해. 유능했다면 더 큰일이 났겠지만 문제는 의도잖아요. 실제로 이따가 그 이야기가 또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놈들이 구구 쪽에서 그런 얘기예요. 내란 미수다. 오늘 검찰이 그 결론을 내렸죠. 내란 기수라고. 아니 내란은요 예비 음모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네. 기억 안 납니까? 맞아, 진보당. 그래 이석기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군인들 갖고 쉴드 치고 있어 지금 윤석열 쉴드를. 와 이게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굉장히 소수만 그 공중파나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기 저런 데야 옆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뭐죠? 그 임종득. 임종득. 제가 저 최혜병 사건에 공범 중에 한 명이 국회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의를 받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한테. 임종득 의원 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하냐 조용히 좀 있어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조용히 좀 합시다. 규정을 지금 따지잖아요. 이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왜 자꾸 군인들이 나와서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냐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내란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인터뷰를 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파악도 이걸 지금 굉장히 축소화시키면서 군인들 앞으로 나와서 인터뷰하면 너네 다 규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입막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현장에 직접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앞뒤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런 계엄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상부 지시가 있어서 이거 진짜 테러 자신들은 테러 진압부대니까 당연히 테러가 난 줄 알고 가니까 이게 계엄령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정신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청춘과 모든 시간을 쏟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경력들이 지금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자고
해도 군법상 이건 무조건 불명예 제대예요.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예. 했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최소한 불명예 제대란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어쨌건 저 임종득이가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인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최혜병 사건 때 공범으로 돼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망타진하기 참 쉽겠다. 하나씩 걸으면 다 걸리버지 뭐. 자, 어차피 권력 욕에만 취해가지고요. 내가 왕이니까 명령하면 다 될 거야. 그러면서 방송까지 보고 있는 거야. 야, 지금 국회의원들 다 안 들어간 것 같으니까 싹 잡아들여 문 깨부시고 들어가. 이런 미친 새끼가 있어요. 윤석열이는 그 순간에 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국회가 뭐 계엄 취소하라니까 해제는 시키면 뭐 그걸로 끝이지 이런 생각하나 봐요. 그 후에 자기한테 오늘 후과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냥 한번 나한테 있는 카드 한번 써봐서 안 먹히면 안 먹히네. 다른 카드 없나? 그래서 나중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야당한테 좀 겁 좀 주려고 했다 이런 뉘앙스였다고. 예. 와,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그러니까 그 정도 대가리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당장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무슨 국무위원으로 나와서 쉴드 치다가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준호님 감사드리고요. 찌이루님 요즘은 토요일 날씨 예보에 안 춥기만 바랬는데 이번 주말 갑자기 춥다네요. 단단히 무장하고 오세요 하셨습니다. 네. 롱패딩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의도는 더 춥습니다. 꽁꽁 싸매고 나오세요. 여의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제일 추운 곳이 여의도예요. 빌딩풍 때문에. 거기 이제 지방에 살다가 여의도 처음 가잖아요. 겨울에. 뭐 이렇게 추운 곳이 있어 하는 게 한강이 있어서 빌딩풍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고루 부는 게 아니라 고층 건물에 막혀서 빌딩 사이사이로 붑니다. 그러니까 바람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겁나게 추워요.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의 경험담이죠. 네. 그러니까 한강이 빨리 뜨거워지거나 늦게 뜨거워지거나 원도 차이로 관악산하고 또 저 위에 있는 저 뒤쪽 강북쪽 산들이 온도 차이 때문에 특히 그 시간이 부는 게 초저녁 때가 제일 춥거든요. 맞아요. 그날 최고 기온이 1도니까요. 진짜 따뜻하게 입고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에서 뵙죠.